네, 안녕하세요. GD스탁의 건담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 종목 상담에 대한 거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가보시면 거기에 대관령에서 풍력, 바람개비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CS 베어링, 그 안에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 회전을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베어링이 장착이 돼야 되는, 그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CS 윈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기둥, 단단한 그 기둥을 보이는 거고, 뭐 쉽게 보진 않습니다. 뭐 바닷가나 이렇게 지금 가보면 그 등대처럼 생긴 큰 기둥을 생산해가지고 납품해서 그런 한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한 2천억짜리가 지금 현재 1조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약 6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된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를 점점 커 나가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체크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실적적인 베이스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배에 대해서 10배까지 올라갈까라는 의구심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하고 매수하고 이런 범위를 떠나서 우량주로 들어갔던 종목은 이런 60일선, 지금 60일선으로 보면 이 추세선이 여기 구간 지지라인을 확실히 받고 있고, 여기에서도 60일선 지지를 일부 받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60일선을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현재적인 거는 이제 박스권 행보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재료가 더 나와준다면 이 종목도 박스권 상단으로 노려가지고 박스권 매매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인 76,000원 정도 오면은 매수했다가 93,000원 또 매도하고,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60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다라는 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시세는 많이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6만원 후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CS 윈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한 4년 정도는 임기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지금 이 추세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박스권 행보를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하루 이틀 사가지고 뭐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60일선을 기준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틸렉스 평균 단가가 5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1% 정도 되네요. 한번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엔지켄 생명하고 유틸렉스에 대한 회사 설명을 어차피 그 카페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보시면 돼. 설명드리기는 뭐 면역 항암체, 뭐 T세포, 그런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제품들에서 이제 임상에 대한 실험이 엔지캠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1상 이상을 미국 FDA에서 뭐 신청을 했고, 치료제에 대해서, 그리고 명역항암제에 대해서도 통과가 됐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주주분들에 대해 입장은,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지금 현재적인 분위기가 약간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미리 선반영돼서 빠져나간 걸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왜냐하면 그 공매도가 3월 달에 다시 개시가 된다라고 했다가 한 2달 정도 또 연장이 됐죠. 그러면 공매도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은 뭐다? 제약 바이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 비익빈 부익부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제약 바이오인데, 공매도에 대한 선반영이 먼저 맞을 때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큰 세력들은 미리. 왜냐면 빠져나올 때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마이너스 30% 정도, 3, 40%, 지금 뭐 엔지캠 생명 같은 경우는 평단이 15만 원이고 지금 보면 거진 한 40% 정도 이상 마이너스인 구간인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 월봉을 추세를 보고, 유틸렉스도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월봉의 양봉이 그 시작점인 37,000원을 깨버리면 분명히 여기에서 지지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올 거면 35,000원의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35,0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그때 물타기를 들어가는 캔들이 나와주면, 그때 물타기에서 비중을 좀 확대해서 우상향으로 좀 끌고 가시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마이너스 30%를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안 빠진 게 아니라, 뭐 지금 유명세 대장주였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녹십자,
그리고 뭐 일양약품, 유한양행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을 보지 마시고 일봉 보면 힘들어요. 응? 일봉 보면 언제 올라갈까 이 탑 그 산이 너무 높습니다. 반등을 여기서 주는 거는 좀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이게 뭐 제약바이오는 한방이라는 게 있죠. 상한가를 가고 또 그 다음 연상을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잠깐 방치를 하셨다가 왜냐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이 종목 손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테마성으로 예를 들어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기 테마로 뭐 코로나 어떤 뭐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데 좋은 회사들을 유틸렉스라든지 엔지켄생명을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1차적인 지지 라인은 당연히 여기 한 37,000원의 여부를 보겠지만 저는 이 지금 세력은 어떤 곳에 바이오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세력들이 이 월봉상으로 여기까지 밀었다라는 건 지금 확실하게 세력이 이탈이 됐을 수도 있고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어디냐면 한 35,0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꼭 35,000원 구간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장대 양봉 쓰고 음봉 밀리면서 여기 하프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월봉에서 양봉 캔들이 완전 밀려버리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개미를 죽일 때 털어낼 때 한 번 더 밀려요. 아, 더 밀리겠구나. 저점 없이. 하지만 그럴 때 여기에서도 음봉이 끝까지 채워진다면 여기에서 여기 시작을 2021년 1월 달에 샀던 개미들은 시작가 최저점이 37,6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37,600원에 시작점을 그 전에 샀던 사람들도 깨면 에이씨 하고 그냥 본전 매도하든지 약손실에서 매도해서 현금을 챙기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밀었다가 다시 처음 여기에서 주가를 조정받고 주가를 시작했던 여기 바닥까지 오기에는 힘들 거예요. 3만 초반까지. 그러면 요 중간이었던 처음 스타트했던 어떤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34,500원 정도의 지지라인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우상향으로 비중을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CS 윈드라든지 유틸렉스를 신규로 편입하는 구간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15만 원인 엔지캠 생명 이것도 공시 보면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코로나 뭐 치료제에 대해서 뭐 약간 이상 갔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2인가 54%에 대해서 치료제 그 성분의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엔지캠 생명은 그냥 공시 뉴스로만 봤을 때는 한 90%가 된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한 반년 정도 밀리고 있어요. 반년 정도 밀리고 있다라는 건 당분간은 좀 희망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15만 원에 물리셨던 분들이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좀 있는데 고통이 좀 길죠. 그래서 물타기 하는 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물타기 하는 점이 나와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이평선에 딱 걸려는 있는데 장기 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일봉 주봉 보면 지금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공시나 이런 것들 다 보면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세력은 이탈을 했다. 세력은 이탈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뭐 실효라든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저는 뭐 관여 안 하지만 냉정하게 주식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세력 이탈로 보여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12월에서 1월 달에 이탈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틸렉스처럼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불안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공매도가 3월이면 3월에 그 세력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쉽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한두 달 전에 계획하에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져요. 돈의 이탈이 된 흔적이 일본과 주봉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밑꼬리에서 이런 밑꼬리에 대한 구간이 저항이 나와주지 않는 모습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월봉도 깨지면서 못해도 한 7만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보여줘야 이때부터는 한번 개미 털기 싹
덜리고 손바뀜 현상,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매력을 느낀다면 이때 다시 들어와서 뭐 어느 정도 10만 원까지 올리던 16만 원까지 올리던 그거는 그때 만났던 세력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큰 세력들이 한번 붙어줘야지만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엔지캠 생명이라는 그 회사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는 잡주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15만 원에 물리셨지만 15만 원이면 여기거든요. 15만 원이면 여기에요. 여기서 물리셨지만 이거 방치하면은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되고 좀 돈을 조금 모으셨다가 지금 샀던 물량이 너무 과도하다 하면 물타기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 사항입니다. 그때는 한 10%, 한 7만원 정도에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건 1년 이상입니다. 지금 이 엔지캠 생명은 1년 이상을 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시되 신규 분들은 절대 매수 금지라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존 보유자 분들이 손절을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7만원 정도 딱 왔을 때 한번 10% 물타기 해서 장기 1년 이상 문다고 간다면 본전이 되면 매수가 이제 평균 단가가 낮춰져서 보통 한 11만원이나 12만원 본전이 된다면 자기상 가격이 온다면 전량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우량주의 회사들로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마이너스 20, 30%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건 주식하시면서 이 정도는 그냥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상한가가 있고 점상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나쁜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홀딩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시는 구간이 올 때 물타기 하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 하면 더 내려갑니다. 그럼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 두셨다가 물타기 하는 구간 나오셔서 비중 조금 확대하시고 매수가 평균 단가가 낮춰지는 매수가 오시면 그때 전액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GD스타 컨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